자, 경마방송 작전을 찾아주신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원정일과 스티븐과 원정일 또 변함없이 4월 둘째 주 경마주간을 맞이합니다. 4월 첫째 주차 방송 내용이 너무나도 좋았네요. 배당이면 배당, 뭐 저배당이면 저배당, 뭐 한 방씩 때려드리면서 좋은 흐름을 또 이어갔고요. 둘째 주 경마주간도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원정일 위원과 스티븐이 또 철저히 준비했다는 게 바로 4월 둘째 주 경마주간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생각보다 편성을 보니까는 많은 두수가 형성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네, 월초 경마하다 보니까 조금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충마가 상당히 좀 난타전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불안감이 있죠. 우리 작전에서 좀 해결을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고요. 새로운 기수가 하나 왔다고요? 네, 남아공에서 이제 제러들이 사무엘이라는 마필이래네 기수가 왔어요. 근데 상당히 좀 강단이 있어 보이는 그런 얼굴입니다. 뭐 직접 만나보기는 했습니다만 뭐 영어가 안 돼서 뭐 깊은 대화는 못 나눴습니다만 상당히 좀 왜소한 체격인데도 불구하고 네. 생김새가 남아공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좀 샤프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얘기는 못 나눠봤습니다만 조교하는 모습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적응력, 우리나라 말들이 좀 많이 까불잖아요. 예. 안 그래도 또 17조 말 어떤 말인지는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또 낙말을 또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만 잘 적응을 한다면 제2의 이쿠 기수가 될 수도 있겠다. 체중도 많이 안 나가고 많은 마필을 기승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예, 이 사무엘이라는 기수를 뭐 아무래도 이제 기수 출신이다 보니까는 되게 궁금하신가 봐요, 원정일 위원이. 그래서 이제 바로바로 또 알아보고 또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해봤다고 합니다. 좀 성격이 어때요? 좀 뭐 참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이게 묵묵하게 그냥 커피 한 잔 먹고 왔는데. 그래요? 네. 뭐 달겨들고 막 파이터 근성이 아니요, 상당히 없어요? 좀 차분해요.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성격까지는 뭐 현재까지 알아봤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차후에 여러분께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방송 내용에 이어서 적중 내역도 상당히 좀 깔끔합니다. 역시 뭐 원정일 위원이 부산 1경주에서 승리 아이콘과 베스트 퍼머 요 녀석을 복승식 24배, 쌍승식이 28배짜리를 1경주 시작하는 부분부터 여러분께 적중을 시켜드렸고요. 토요경마 3경주였죠. 역시 에스컬레이터, 조계산, 헤라의 여신 요 세두를 강하게 언급을 드리면서 복승식은 34배, 복승식은 물론이고요. 3복승이 116배였어요. 네, 삼복승식이 많이 나왔죠. 원정일 위원은 3경주를 또 승부경주로 선정하면서 또 ARS 청취하신 분들은 뭐 3복승 막건까지 또 시원하게 항구라가 됐던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 외 많은 경주들을 적중을 하셨네요. 뭐 고배당이면 고배당, 저배당이면 저배당 그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될 텐데 토요경마 11경주 역시 뭐 럭키뮤직의 원석발골, 쌍승식이 20배짜리 역시 복승식 기준은 13배 시원하게 한방 때려드렸고요. 1위경마 서울 5경주 복승식에서는 1위경마 서울 5경주 태풍 돌파와 광속 상당히 좀 까다로웠던 경주였는데 메인 승부로 지정을 하면서 복승식 기준으로 7.7배짜리 또 시원하게 원툴로 또 잡아드렸습니다. 서울 또 일요일 10경주였습니다. 하이라이트 승부 가문의 축제와 상간마마 복승식 3.5배지만 후반부에 3.5배면 정말 황금 같은 기회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후반부까지 또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여러분께 좋은 적중을 해드렸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자, 금주도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스티븐은 별로 내용이 없어요. 좀 해볼 만한 경주들은 뭐 바람 불어서 배당이 싹싹 빠져버리고 또 이 동착돼 버리면서 반토막 나고. 배당도 반토막 나고 뭐 지난주에는 뭐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할까요? 아니요, 있는데 아니요. 왜 없다 그러세요? 그거 있는데 왜 25배짜리 맞춰놓고 또. 이 정도는 뭐 의미가 없으니까. 아이고. 좋습니다. 이번 주를 이를 갈고서 붙어 보겠습니다. 뭐 광고는 원정일 위원은 뭐 잘한 건 잘한 거라고 좀 인정을 해야 되겠고요. 스티브는 이번 주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 보겠다는 각오로 4월 둘째 주를 한번 붙어 보겠습니다. 자, 작전 그 진 카드를 여러분께 속 시원하게 지금부터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예상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포맷이죠. 지정 경주를 선정하면서 여러분께 속 시원하게 진짜 가려운 곳까지 싹싹 긁어드리는 일반 경주. 자, 1경주, 4경주, 6경주, 9경주, 1, 4, 6, 9 꼭 체크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원정일 위원님 오늘 5경주 중반부에 제대로 시원하게 한구라를 전달해 드린다고 합니다. 5경주 자신 있게 붙어볼 수 있는 메인 승부인 만큼 한 번 더 체크를 부탁드리겠고요. 걸렸으면 때려야지. 토요경마 2경주에서 역시 자금 확보를 시원하게 해드린다고 합니다. 한 번 더 집중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스티븐은 중후반부를 책임져 보겠습니다. 7경주를 오아시 승부처로 선정을 했고요. 또 이 토요경마의 마지막 경주인 11경주를 풍문으로서 철저한 분석 그리고 풍문으로 들은 내용까지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적으셨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경주 바로 들어갑니다. 자,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의 총 12대의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신의 마필들이 상당히 좀 눈에 많이 띄고요. 또 실전을 거듭하면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녀석들. 게다가 또 단거리 1000m를 좀 노골적으로 노리고 나온 녀석들도 대다수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죠. 자, 어떤 마필을 좀 세게 보십니까? 자, 이번 경주는 제가 뭐를 추천드릴지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5번 벨리스톰하고 11번마 포리스 트리입니다. 평일 분석 테스트에서 제가 딱 3두를 추천을 하거든요. 근데 딱 2두가 이렇게 같이 또 동반 출전을 하네요. 벨리스톰 같은 경우는 강조견은 없습니다. 기본 보폭으로 뛰는 마필이지 이런 마필은 세게 놔주면 다리에 좀 무리가 와요. 기본적으로 덩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벨리스톰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은 기본 사이즈가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외곽으로 밀려서 조금은 불안한 모습이지만 주행검사 당시 호세킹이라는 마필하고 같이 주행검사를 했어요. 네. 호세킹 뭐 시원하게 1등 왔잖아요. 예. 그 마필하고 같이 뛰었을 때의 김기배 기수의 어떤 말머리를 보면 시종일관 밀고 쫓아갑니다. 시종일관 밀고 쫓아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마필 이탈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경주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글쎄요. 어떤 마필이 선행을 갈지는 모르겠지만 안쪽에 죄송합니다. 1번 미스코리아라든지 천년강자가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포리스 트리가라는 마필도 분명히 발주 이탈이 능력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모래 안 맞는 전개, 선입 전개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11번 포리스 트리까지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13대 2형 마방의 2역 기수 등짝이면은 어떤 마필들이 한 번씩 눈길이 더 갑니다. 네. 네, 근데 데뷔전 신마 승부가 또 강한 마방이고 또 진카는 아무래도 2형 조교사가 2역 기수를 많이 밀어주는 분위기예요. 자, 이번 경주도 역시 뭐 그런 분위기를 그리고 또 그런 디테일한 뒤의 내용들을 간접적으로 여러분께 좀 전달해드리지 않았느냐. 자, 11번 포리스트 트리 요 녀석을 강하게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꼭 참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벨리스톰이란 마필은 이 발주가 그렇게 매끄럽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세영 기술을 태운 것 같은데 이거 발 빠른 애들이 많아갖고 앞에 빠르게 갖다 붙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경주거리가 1000m 하다 보니까 문세영 기수가 가장 잘하는 게 이제 또 발주적인 부분.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아마 조금 빛을 봐야 될 부분인데 만일에 발주가 늦어서 중위권 내지 후미권을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레이스를 보시면은 뭐 스티븐 위원도 아시겠지만은 주행검사 당시에 그 보여줬던 한 발 쭉 쓴 4코너에서 한 발 쭉 쓰고 나오는 그 걸음은 네. 저는 일단은 기본기가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발주 부분에서 이제 많이 뒤처지면서 따라오는 전개 속에서 이제 다시 뭉쳐서 이제 다시 한번 라스트에 날라오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분명히 벨리스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준비 자체는 되어 있는 마필입니다. 언제 입장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준비 자체는 되어 있는 마필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데뷔전에 문세영 기수는 더 무섭더라고요. 보여준 거 없이 그냥 바로 승부가 들어가니까. 근데 사실 제가 왜 1경주가 좀 길어지냐면 제가 노리고 싶었던 마필 되게 많이 나와요. 1번 미스코리아 말 진짜 좋아졌죠. 그렇죠. 3번 천년강자 이거 하만식 기수 안장 교체면 이거 선행 출하입니다. 그렇죠. 가도 뭐 죽어도 안 죽어도 일단 선행 가서 버텨 못 버텨 승부고요. 4번 다운이라는 마필도 마체가 400kg 초반대인데 정말 작아요. 근데 1번 미스코리아를 2주 전부터 정말 이기혜 기수가 빡빡 갈아놓고 미스코리아를
서승훈 기수에게 어떻게 보면 양보를 하고 다운의 기승을 한다라는 점이 저는 정말 찜찜해요. 그만큼 이제 이 작은 체구지만 순발력이 정말 좋은 애거든요, 애도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좀 높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 미스코리아라는 마피는 사연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마주님이 이제 변경이 되면서 뭔가 좀 마주에게 좀 어필을 해야 되는 이 허재영 조교사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승훈 기수를 좀 선호를 한 것 같고요. 네. 이 외곽이나 열둘 고려사랑도 기본기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앞선이 무너진다라면 라스트 한 발이 충분히 그렇죠. 나와주고요. 그러니까는 1경주가 정말 난타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강한 배팅을 하십시오. 얘를 놓고 때리십시오. 그런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총대를 매자면 저는 6번 달려라 루키는 여기서는 온다. 1번, 3번, 4번, 10번, 12번, 6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요 마필들이 조교가 좋아요. 너무 몰렸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6번 달려라 루키가 가장 조교를 좋게 봤습니다. 이 주행 검사도 보면은 발주도 알아서 그냥 튀어나가고요. 중간에 감고서 선두권에 가담입니다. 그러니까는 선행 경합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따라가다가 라스트 한 발을 쓰면 되는데 여기서 역시 김동수 기수의 좀 파이팅이 넘치는 모습이라면 달려라 루키의 이 데뷔전 선전을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결론을 짓자면요. 원정일 위원회 11 포리스트 트리 그리고 5번 벨리스톰 요 두두의 데뷔전 지금은 워낙에 준비를 잘했다. 강하게 좀 언급을 해 주셨고요. 저는 많은 마피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만 그 중에서는 6번 달려라 루키 요 녀석을 놓고서 현장에서 여러분께 정확한 마번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6번만 이번에는 강하게 언급을 드리면서 1경주를 마무리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총 12대의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액면상 기록으로 인기 두 마필이 팔려줄 텐데 그 녀석을 좀 믿고 들어가도 될런지요. 아니면은 뭐 복병권에 있는 녀석들이 조금은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그 녀석을 한번 노려보자.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자, 일단은 저는 복병건 세력을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0번마 캐논 스파이더하고 4번마 엄지강호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두 마리 다 감량에 이점이 있고요. 앞선 갈 수 있는 마필이고 경주거리가 1000m고 또 기수 또한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4번 엄지강호부터 좀 빠르게 간단하게 좀 마무리를 할게요. 직전 경주에 김영진 기수가 게이트 좋았지만은 발주 부분에 있어서 약간 미흡한 부분, 좀 무리한 선행이었다라는 판단. 1000m 거리 내려왔고요. 마이너스 2개만 내려와서 51.5km. 10번 캐논 스파이더도 김옥성 기수가 잘못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누가 이하나 기수였나요? 누가 기수가 낙마를 하면서 조금 방해를 받았어요. 자, 거기까지는 좋은데 계속적으로 머리가 이렇게 들릴 정도로 과도한 제어를 했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다시 한번 이상혁 기수로 이제 기수가 교체됐고 이신영 조교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용서를 안 하죠. 그렇죠. 의미 없는 과도한 제어 이런 거는 용서를 안 합니다. 가차없이 잘라버리죠. 자, 이상혁 기수로 교체가 됐고요. 역시 마이너스 2.5kg, 52.5kg로 감량 혜택을 받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분명히 보일 걸음이 더 있는 마필 이두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이 엄지강호와 캐논 스파이더 요게 나란히 손잡고 들어오면은 일단 70배 확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12번 시가에이스가 강력하게 팔려줄 거고 7번 퍼펙트 쿨런하고 2.3배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요 두 녀석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녀석들을 원정일 위원이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분명히 두 마필 다 불안성은 있어요. 뭐 퍼펙트 클론이라는 마필은 뭐 최근 직전에 일본 01초구 좋은 기록과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가졌지만 부담 중량이 3.5kg가 늘어서 57kg예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57은 마필에게는 한계 부중이다. 걔를 그 부담 중량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명마냐 아니면 딱 그만큼이냐 그렇게 좀 판단이 된다. 39조에서는 뭐 두 마피를 꺼내놨으면 둘 다 승부를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는 그런 부분이라면 여러나 예쁜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쁜 거리란 마필이 직전 경주 슈퍼가디언 승리여제 갈색바람 이름만 들어도 이번 경주에서 발빠른 애가 있다 하더라도 얘네들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입니다. 자, 그런 애들랑 직전에 맞짱을 떴고 재수도 얼마나 없는지 13번 게이트예요. 그럼 뭐 해볼 수가 없지요. 13번 게이트에서 앞에 밀어서 갖다 내봤지만 외곽 3선을 빙빙 돌고서 그냥 걸음만 재보고
끝마무리를 졌던 마필이 바로 열하나 예쁜 거리인데, 자 이번에는 생각보다 말이 좀 뛰려는 의지감, 투지감이 상당히 좀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춰진 녀석입니다. 다시 한번 외곽으로 밀렸지만 단거리 1000m라면 외곽 4선, 3선을 돌더라도 자리 선정만 그리고 모래만 좀 피해준다라면 분명히 승산이 있는 훈련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열하나 예쁜 거래 능력을 조금 더 높이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역시 12시가 에이스는 상태감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현장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라면 저는 좀 믿고 가고 싶습니다. 12시가 에이스 요 녀석까지를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작전 방송에서는요 10번 캐논 스파이더와 4번 엄지가공 요 두 녀석이 이번 경주 이변을 낳을 수 있는 마필들이라고 강하게 좀 언급을 드리겠고요. 역시 열하나 예쁜 걸과 12시가 에이스 요 두들을 언급을 드리면서 자 4경주를 마무리 보겠습니다. 네, 토요경마 4월 11일 토요경마 5경주 원정일이 준비한 최대 메인급 승부처입니다. 자, 지난주부터 또 원정일이 상승세를 확실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자, 삼복승식 100배 그리고 메인 승부 7배짜리 주력 한방 때려놓고 시작을 했는데 이번 주도 역시 너무나 자신감이 있네요. 자, 5경주입니다. 1200m고요. 본래에서 5등급 9마리 출전 두수 채우고 있습니다. 자, 이번 포커스라는 마필 직전 경주 인기 2위권 무너졌고요. 6번 잘나서 정말 인기 2위권 무너졌습니다. 7번 PK 캡틴 인기 2위권 무너졌죠. 자, 믿을 수 있는 출마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마필을 놓고 때려야 적중을 할 수 있을지. 원정일 일단은 2번, 6번, 7번 언급드렸던 마필 중에 믿음 가는 마필이 한두도 없네요. 자, 원정일이 믿음 가고 있는 마필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배당 필요 없어요. 적중이 문제죠. 일단은 적중 맞춰놓고 다음 경주를 이어가야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 원정일의 출마 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직전 경주 인기 모았던 마필 분명히 조심하라고 언급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토요경마 전반부 걸렸으면 때려야지 2경주로 선정을 해주셨네요. 그만큼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걱정 없이 고민 없이 자금 확보를 빠르게 해드리고 또 후반부에 또 승부를 들어가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얼마만큼 자금을 확보를 할 수가 있을 건지 지금부터 지켜보겠습니다. 네, 서울 2경주입니다. 4월 11일 토요경마 2경주 1300m 거리고요. 6등급 안말 한정경주입니다. 자, 안말 한정경주이기 때문에 좀 노림수가 조금 있어야 된다라는 판단이에요. 분명히 조금 근성적으로 보강이 되어 있는 마필을 축으로 공략을 들어갑니다. 자, 이번 마 핑크스타입니다. 지시경주의 인기를 모았었지만 조금 졸전을 펼쳤고 착차 없는 4차권인데 사실상 전개만 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장추일 기수답지 않게 어쩔 수 없이 좀 외곽을 좀 돌았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11마리가 출전을 하는데 자, 의미 없이 좀 외곽을 도는 말이 이두가 보이네요. 자, 그 이두가 또 인기권에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인정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한방 막건이 나온다. 자, 전반부기 때문에 자, 1경주가 조금 어렵습니다. 토요일 1경주가 좀 어렵다. 먼저 말씀을 드렸었고 2경주는 쉽게 갑니다. 자, 가고 따당 막건으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 텐데 자, 2번 핑크스타와 8번만 로드힐입니다. 로드힐 같은 경우는 뭐 국산 2군 화이트 하티시하고 병합을 하는데도 밀리지 않는 걸음을 보여줬고 자, 이번 핑크스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복귀가 나온다라는 판단. 자, 이렇게 한 방을 추천을 일단은 드리겠고요. 자, 복병권 세력으로서 11번 터치리비어라는 마필을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요건 한 3복승식으로 한번은 노려봤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인데 직전 경주에 발주 이탈이 좀 불량했습니다. 그랬고 따라가는 전개가 상당히 조금 불량했었던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이 중위권까지는 쉽게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외곽에서 감아 올라오면서 마필에 힘을 조금 더 쓸 수 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11번 터치 리비어는 3복승식
복승식 조합을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예, 자, 이경주 역시 뭐 원정위원의 장점이죠. 한 방 때리고 또 한 방만 받쳐가자. 딱 요 두 방 사이즈로 압축을 해주셨는데요. 2번 핑크스타와 8번 로드윌 거의 단방성이네요. 단통성으로 시원한 막건 한 방으로 배당이 어찌됐건 간에 그런 확신을 여러분께 뭐 전달을 해드렸고요. 여기 최대 변수는 바로 열하나 터치 리비어다. 그러니까 발주만 잘 나오면은 상황은 종료다. 라스트 한 발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1 터치 리비어까지는 후공 막건 그리고 내지는 삼복승까지 조합을 한다라면 뭐 모든 승식에서 이길 수가 있는 그런 막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2번, 8번 단톡성 한 방이고요. 11 터치 리비어까지 후공 막건 언급해 주셨습니다. 예, 육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혼합 4등급에 총 12대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1400m라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출조하는 마필들 한 6두가 비슷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말 그대로 이 혼전, 난타전, 그리고 충마 선정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이 될 텐데 아무래도 이 8번 구름이의 나비가 가장 많은 인기를 얻겠죠. 그렇죠. 예, 그 녀석을 좀 능력이 있으니까. 뭐 믿고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애를 세게 보십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 확정을 못 지겠어요. 충마에 대한 확신이 구름 위의 나비가 물론 전개적으로도 좋고 사이즈도 있고 마필도 좋은 마필이기는 합니다만 그 외로 볼 수 있는 마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상 선크레스트나 미라클캣, 아몬거스트까지도 우승권을 도전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마 선정이 상당히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충마 선정을 아직은 안 한 상태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추천을 해주세요. 그럼 추천을. 뭐 말씀드린 그대로 선크레스트하고 미라클캣이에요. 분명히 라스트 걸음을 확실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마필. 자, 그 중에서도 저는 선크레스트를 가장 좀 세게 보고 있는데 라스트만 보자라고 한다면 구름 위의 나비보다는 낫다라는 판단이에요. 분명히 직전 경주 문세영 기수가 이 마필을 끌고 들어올 때 최고 인기마였지만은 사실상 뭔가 더 보여줄 것 같은데 좀 덜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뭐냐 하면 너무 후미권 전개를 하다가 이제 조금 앞선에 붙어서 이제 전개를 좀 하다 보니까 마필이 끝걸음이 따라갔을 때보다는 조금 덜 나왔다. 자, 이번 경주에는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어떤 전개를 할지는 사실상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앞선 전개를 할 것 같아요. 1400m기는 하지만 좀 앞선에다가 붙여놓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구름 위의 나비도 나름대로 빠른 레이스를 적응을 해놓은 마필이기는 합니다만 1400m면 라스트 걸음이 좀 더 나을 수 있는 마필 4번만 선크레스트하고 3번 미라클캣 같은 경우도 직성 탄력이 직전 경주에 상당히 좋더라고요. 분명히 뭐 부산 4군에서 계속 경험을 해왔던 마필이고 이번에 혼합 4등급까지 오면서 57kg까지 부담 중량을 받았기는 했지만 직선 탄력을 한번 3번과 4번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현역 시절 때부터 이제 말을 기승을 많이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주만은 믿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포인트를 여러분께 간접적이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해 드린 겁니다. 확실한 게 없어요. 확실한 게 있으면은 툭 까놓고 얘기해서 스티븐도 여기 안 있고 원정리 위원도 여기 안 있죠. 예? 저기 라스베가스에서 배팅이나 이렇게 툭툭 칩이나 던지고 있다가 시가나 면목은 빨고 헤이 하면서 TV나 줘가면서 그러고 살지 뭐다로. 그만큼 이 동물들이고요. 경주마들은 아무리 상태가 좋아도 실전에서 변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상승세 걸음을 이렇게 뚜렷하게 보여주는 마필이 있다 하더라도 믿고 때리기는 분명히 찜찜하다.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여러분께 잡아드린 것 같아요. 좋습니다. 구름 위의 나비가 부러진다라면 뭐 3번 미라클캣과 4번 선크레스터 34배네요. 34배. 아름답게 34배짜리 한 방을 또 때려볼 수가 있는 포인트가 보는데 현장에서는 아몬고스트가 2번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많이 팔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수영 기수 등짜기로 안장 교체가 되면서 선행 빵수가 좀 열려있지 않느냐. 무조건 선행 출항이죠. 그렇게 보는데 저는 이 10번 정상대호하고 또 12번 서창비호를 세게 봅니다. 그러니까는 이 보는 시각이 다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구름이의 나비는 조금은 한 80%는 좀 인정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정상대우가 정말 말이 좋아졌어요. 말이 정말 많이 부드러워지고 목수님도 가벼워지고 이게 조금만 안쪽에 받았더라면 선행방수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외곽으로 밀려서 그런 부분이 살짝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들고요. 열둘 서창비호도 훈련을 보면은요. 아, 애는 순발력이 늦는 애구나. 이게 노골적으로 티가 납니다. 하지만은 라스트에 뻗는 탄력은 아, 좋네. 그런 이 모습을 계속 보여줬는데 이번에 보니까 순발력도 조금은 분명히 보강이 된 모습입니다. 게다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변태라고 불러요. 김옥성 기수의 등짝이라면 조금 더 초반에 힘으로 적극적인 말몰이만 해준다면 최근 아쉬워서 늦게 올라왔던 늦추입은 모면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바로 입상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열둘 서창비호까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자, 3번 미라클캣, 4번 선크레스트, 8번 구름이의 나비, 10번 정상대요, 12번 서창비요. 많은 마필을 추천을 드렸지만 현장에서 웬만하면 요 추천드린 마필 안에서 좀 압축 공략으로 좀 환수를 한번 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조금 더 집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후반부 9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700m 국산 3등급이고요. 총 12대의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4번 뉴 화이트삭스, 10번 썸봉, 12번 스마트타임, 썸봉이랍니다, 제가. 10번 선봉, 12번 스마트타임. 그러니까는 4번, 10번, 12번이 3파전 구도로 강력하게 팔려줄 경주예요. 그렇죠. 고세 마필을 좀 인정을 하는지 아니면은 복병을 놓고 아예 그냥 우당탕 한번 지져야 되는지 어떤 마필 세게 보십니까? 자, 4번, 10번, 12번 추천해 주셨는데 저는 10번, 12번 쪽으로 좀 손을 들겠습니다. 자, 1700m라 외곽이 조금 불리하다라는 판단도 어느 정도 하고 들어가는 경주인데, 자, 공교롭게도 4번, 10번, 12번이 1700 첫 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인기마의 선전이 1700 첫 도전에 분명히 뭔가 작용할 수 있는 변수가 있다라는 판단인데, 이번 경주 1700은 사실상 외곽 번호가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렇죠. 네, 불리한 거 여러분도 다 아시고 저희도 다 아는 부분이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마필이 앞에 붙어준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끌고 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1800이든 1700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판단. 분명히 뉴 화이트 삭스는 이번 경주 선행 출하이를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선봉 따라가고 그 뒤에 바로 뒤에 스마트 타임 따라가고. 자, 일단은 스마트 타임은 제가 봤을 때는 화이트 삭스, 뉴 화이트 삭스 바로 옆에 붙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압박을 좀 받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10번마 선봉은 따라가는 전개, 꽃전개가 가능할 거고 12번은 계속적인 압박이 가능할 거고. 자, 직경 경주 뭐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까지 경험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두 마리를 좀 강하게 언급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4번 뉴 화이트 삭스랑 12번 스마트 타임은 일단 조금 더 서둘러줄 작전이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감 있는 10번 선봉을 좀 강하게 언급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전개적으로 풀어보자면 포인트가 이제 네. 선봉이 여기선 제일 세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좀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사실 조교로 봤을 때는 선봉 스마트 타임 좋아요. 뉴 화이트 삭스가 제일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다르게 판단을 했던 게 바로 1번 통일의 함성입니다. 자, 사실 1700은 선행 마필, 그리고 앞선에서 레이스를 끄는 애들이 더욱더 유리한 게 맞습니다만, 직전 통일의 함성은 이 1700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성열 기수 등짝인데 현장에서 엄청난 바람이 불어요. 너도 나도 다 통일이고 함성이야. 옆에 뭐 샀어? 통일의 함성. 뭐 샀어? 통일의 함성. 다 통일의 함성이야. 맨 후미에서 라스트의 걸음을 남겼지만 정말 한성열 기수 그 한타 부족한 결정력 그리고 판단 미스로 착순에 만족을 했습니다. 분명히 끝걸음의 여력은 남아 있었던 마필. 자, 이번에도 상태가 좋네요. 신영철 기수가 직접 새벽 주기로 전담을 하면서 최근 보지 못한 좀 열의 그리고 또 파이팅 넘치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기 마필들의 선전도 충분히 기대되는 경주는 맞습니다만, 자, 걔네들을 이겨줄 수 있는 마필은 1번 통일의 함성이다. 자, 이번엔 라스트 역습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통일의 함성을 한 번 더 복병권에서는 관심을 가져달라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열둘 스마트 타임 10번 선봉, 4번
뉴 화이트삭스, 1번 통일의 함성 요 네 두를 언급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10번 선봉이 원정일 위원은 전개가 가장 좋다 좀 강하게 언급을 해주셨고요. 배당이 나온 다음에 스티븐은 1번 통일의 함성이다 체크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스티븐은 이 토요경마 후반부 7경주를 오아시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국산 4등급의 경주거리 1200m 12의 단촐한 편성이에요. 이번 경주는 혼전이라고 볼 수가 없죠. 왜?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 드러나 있어요. 4번 스피드 제왕, 6번 야오션샤인, 9번 슈퍼가디언. 요 세 두가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얻어줄 거고요. 3번 골드피퍼, 1번 바론지 요런 애들이 분명히 변수를 작용할 수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12기 때문에 분석하기도 편안하고요. 전개도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싹싹 그려지는 경주예요. 그런데 제가 왜 오아시스 승부처럼 선정을 했냐? 배당이 있냐? 큰 배당을 기대하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은요, 충마에 대한 믿음을 제가 확실하게 심어드릴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번 경주는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이 안 팔립니다. 인기권에 있지만 안 팔려요. 왜? 최근 뛰어온 걸음이 믿어봅니다. 의심스럽거든요. 저는 그런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런 내용과 훈련 시 걸음 모든 것을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면서 시원하고 믿음직스럽게 한방 막건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아시스. 자, 오랜만에 큰 배당은 아니지만요. 7배 한방으로 단통으로 승부를 볼 예정입니다. 자, 가족 여러분 힘있는 한방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티븐은요 후반부 11경주 토요경마의 마지막 경주를 풍문으로 드로서로 선정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11경주는 좀 피할까 했어요. 왜? 맞히면 본전이고요. 틀리면은 역적이에요, 역적. 예, 유배보내야 되죠. 그만큼 좀 중요하고 신중히 좀 판단해야 될 경주이기 때문에 현장 예시장까지 좀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중에 훈련을 보고 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풍문을 토대로 여러분께 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토요경마 마지막을 풍문으로 들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경주는 2등급의 경주거리 1200m예요. 말 그대로 1200. 내가 대가리야. 나는 일단 앞에 갈 거야. 누가 간대? 웃기고 있네. 뭐 이런 풍문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행이래요 다. 웃기고도 있죠 진짜로. 자, 누가 웃기고 있는지 한번 옥석을 가려내 보자고요. 일단은 될 수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요. 2번 소로름, 4번 아줄파이어, 6번 마하나임, 그리고 7번 아세이 후데이, 8번 태산번 쪽도 좋아졌고 9번 베스트아이. 뭐 다 말하고 싶네요. 그만큼 좀 좋아졌는데 일단 4번 아줄파이어는 문수영 기수의 등짝으로 많은 인기를 얻겠지만 배팅권에 삭제를 합니다. 이유는 제가 현장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방송에서 얘기하면은 저 또 끌려갑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 6번 마하나임은 원정일 위원을 통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거 어때요? 6번 마하나임. 마하나임은 지금 혼합 2등급까지 진짜 줄기차게 올라왔는데 좀 부담 중량이 조금 문제기는 하지만 경주거리도 메리트가 좀 있고요. 전개적으로도 좀 메리트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앞선이 상당히 좀 빨라요. 근데 마하나임은 직전 경주에 잡고 이렇게 선행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경주에도 모래 적응, 모래에 대한 적응도 부분에서도 상당히 조금 안정적인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경주 거리가 좀 짧다고 불리하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마하나임이 오히려 이제 최근에 1400에서 선취배 장점을 보여줬고 뭐 연승 아닙니까? 뭐 고민할 이유도 없고. 자, 이번에는 부담 중량은 57로 한계 부중으로 올라갔습니다만 또 선행 빵수가 되고 또 경주가 1200으로 내려왔다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결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20조에서는 좀 자신하고 있는 분위기죠. 눈치가. 일단은 20조는 뭐 거의 뭐 그래요. 알겠어요. 열심히 자신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3번 소로름이 지금 2주 만에 빠르게 출출하는데 애도 마찬가지예요. 2등급에서 상금을 좀 더 먹어야 되지 않겠어? 그런 뉘앙스입니다. 지금 뭐 승급전인데 빠르게 출출한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왜? 1400이나 1600, 1800이면은
살짝 고개를 갸우뚱거릴 마필인데 1200m이기 때문에 얼른 빠르게 나오는 마필. 훈련 상태도 양호합니다. 3번 소로롬 연투의 능력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마필이고 9번 베스타이라는 마필이 직전 이 서울 마주 협회장배 대상경주에서 남해 대왕, 뭐 강해, 구만석, 흑기사, 우화등선 상위군 마필들이죠. 걔네들한테 깨졌어요. 착순차가 없었다는 게 포인트가 될 텐데 자 베스타이가 이번에는 선행을 못 나가더라도 좀 앞선에 빠르게 갓담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툭 까놓고 선행이랍니다. 자기가 그런 죽어도 선행 간대요. 자 뭡니까? 무섭죠. 1200에서 선행 가면은 버틸 수가 있을 만큼 근성이 있는 애기 때문에 무시하지 말고 가져가자라는 겁니다. 뭐 앞선 그러면 다 비벼서 죽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제가 가장 세게 보는 마필 이번에 풍문으로 들었어요. 배팅의 축은 바로 13번 천년지기입니다. 천년지기. 주행 재검받고 3월 8일 날 실격당하고 오줌 싸고 똥 싸고 울어버렸네. 얼마나 슬펐을까. 이번에는 상금을 따먹어야 돼. 자, 뭔 말이냐면 직전 3월 8일 경주 이 실격을 당했습니다. 실격을 당했는데 이때 당시에 안쪽에 있는 누구죠? 세강호. 애가 이제 선행 가고서 그 뒤에서 바로 2만 배를 물고서 이 천년지기가 가는데 천년지기가 내측으로 기대버리니까 이 발을 헛디디면서 이 세강호에 발을 걸어버리니까 또 하만식 기수가 낙마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실격을 당했는데 최원준 기수도 낙마를 하고 나서 정말 미안했는지 계속 뒤만 쳐다보면서 추진을 못하더라고 천년지기를. 이 앞벽이 있는 마필입니다. 내측으로 기대요. 지금도 기대요. 그 말을 왜 추천하냐? 김옥성 기수는요. 이런 악벽 꼬장기 있는 애들을 정말로 잘 다뤄요. 그렇기 때문에 똥말을 느닷없이 입상시키죠. 똥말을 느닷없이 발주를 시킵니다. 내측에 기대는 거는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입상을 시키는 게 바로 김옥성 기수예요. 그래서 도깨비라는 별명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단점들을 저는 김옥성 기수가 1500% 커버가 가능하다는 판단이고 최근 훈련도 워낙에 아름답네요. 좀 가볍고 단 외곽으로 밀려있다는 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가장 찜찜할 수가 있겠지만 천년지기라는 마필은 굳이 선행을 안 가도 되는 마필입니다. 말 그대로 애도선행, 제도선행, 애도선행 제가 작전을 다 오픈을 해드렸죠. 그렇다면 더더욱 안정감 있는 선입이라면 한 번 더 믿고 들어야 될 충마다. 자, 직전 실격입니다. 흔히 말해서 제가 좀 뭐 학벌이 길지가 않지만 뚜껑이 열렸어요. 열린 만큼 열렸기 때문에 승부는 들어간다는 거를 여러분께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13번 천년지기 이번에는 제대로 승부입니다. 훈련 상태도 워낙에 좋네요. 애를 놓고 들어가는데 3번 소로롬 승급 전에 한 번 더 연투의 능력을 기대해보자. 13번 3번 막건의 원틀 막건을 추천을 드리겠고 6번 마하나임과 9번 베스트 하이 13 놓고 6번 9번 요 두 방은 후공 막건 연결 부탁드리면서 자, 토요일 경마 마지막 경주 꼭 적중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토요일 경마 후반부 마지막 경주까지 한번 코너 속의 코너까지 그리고 걸렸으면 때려야지 코너까지 한번 디테일하게 알아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무조건 도움 됩니다. 저희가 추천드린 마필이요. 그냥 책 보고서 이거 좋네. 이거 봐라. 조교 좋네. 이게 아니에요. 조교 좋으면 왜 좋아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아볼 수 있는 데까지 또 알아보고 또 모르면 또 물어보고 그러면서 준비한 마번들을 여러분께 몇 분 내, 몇 초 내에 전달을 해드린 겁니다.
분명히 현장까지 체크를 해가신다면 금주도 좋은 성적, 좋은 배당을 잡아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토요 경마 무조건 이기시고요. 일요 경마 때 더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